안녕하세요. 헤라베어 대표원장 헤라입니다. 오늘은 미용실에 취업을 하면 무슨 일을 할까? 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해요. 여러분들 취업하기 전에 정말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대체 미용실에 취업하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미용실에 가서 보면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 인턴분들 하는 거 보면 뭐 바닥 쓸고 머리 샴푸하고 말려주고 뭐 이런 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쵸? 도와주신 분들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대로긴 한데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심층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짐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해야 할 일들, 우리가 가서 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미용실에 가면 사실 도처에 머리카락이 있고, 그리고 바람을 많이 쓰다 보니까 드라이기 바람, 먼지가 많이 쌓여요. 당연히 물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설거지거리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모든 미용 시술 도구들은 한 번 쓰면 약이 또 묻으면 안 되니까 섞일 수 있기 때문에 다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 고객님들이 드시는 뭐 음료 컵이나 이런 건 당연히 다 설거지를 해야겠죠. 이렇다 보니 사실 청소할 게 매우 많아요. 미용실은 청소와 잡일이 여러분들이 아마 하시는 일의 한 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장에 따라서는, 규모에 따라서는 이제 청소 임무분들이 따로 고용되어 상주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정도로 청소량이 매우 많은데, 뭐 청소는 어느 정도 해결될지언정 잡일 또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파마 기구나 여러 가지 기구들 정리하는 거나, 물건이 비품이 떨어지면 다시 채워야 하는 물건들도 많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쓰는 도구들이나 연장들도 다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쓰는 물건들이 참 많죠. 그래서 사실은 잡일이랑 청소가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 일 중에 절반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가서 다 친절하게 상냥하게 다들 알려주실 거예요.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 청소나 잡일 하면서 분명히 여러분도 현타가 올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미용을 시작했나 싶을 정도로, 난 청소부인가? 싶을 정도로 청소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디자이너가 되면 거기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니까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여러분들이 1위 샵을 오픈하면 다시 또 잡일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먼 훗날의 얘기니까 일단 이 정도 얘기까지만 할게요. 첫 번째는 청소와 잡일. 자, 두 번째는 접객. 접객이라 하면은 고객을 맞이하는 거죠. 고객을 맞이하는 거예요. 고객을 맞이하면은 뭐 당연히 인사해야 되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고객님의 옷을 받아주거나 물품을 받아주거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제공해 드리는 것, 음료를 제공하는 것까지 전부 포함합니다. 접객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약간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매니저를 채용한 매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달려나가서 고객을 맞이할 때도 많고, 전화로 그렇게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인턴분들이 사실 접객은 나는 그냥 보조니까 그냥 성큼 물러나 있거나, 아니면 그냥 시큰둥하게 그냥 끄덕끄덕 그냥 필요한 거 없나요? 뭐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사실 좋지 않은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되게 맛있다고 소문난 식당에 가서 아주 멋진 사장님, 아주 친절한 사장님이 계신다 한들 모든 걸 다 좋은 경험을 해도 불친절한 직원분이 계시면 그 모든 경험이 다 불쾌한 경험으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 매장의 곧 얼굴이라는 거예요. 제가 있는 이 매장에 제가 원장이고, 제가 아무리 상냥하고 제가 머리를 잘한다 한들 저와 같이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다 불친절하면 저희 미용실은 매우 힘든 위기에 처할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들도, 고객분들은 여러분들을 잘 보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병풍처럼 느낄 수도 있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세 달에 한 번씩 오는 미용실인데 누구가 안 보이면은 물어보세요. 왜 저번에 그 단발머리 하시던 언니분 안 오세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고객분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만큼 많이 보고 있고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저희 일은 단순히 뭔가를 전달하고 판매하는 업종이 아니라 가까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게, 우린 서비스라는 거,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서비스업 안에,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기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측면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굳이 친절할 필요 있나요? 친절하면 좋죠. 그거는 매장의 얼굴이기도 하고, 그 친절은 여러분들이 계속 그 매장에서 배우면서, 일터에서 배우면서 몸에 습득하게 됩니다. 그 친절함은 결국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를 거쳐 오너가 될 때까지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에,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그게 뿌리 깊이 박혀서 여러분들의 자양분이 될 거예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습관이에요.
접객하는 거는 여러분들 매장에서 배우시게 되면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서 늘 생각하세요. 나의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좀 더 선생님들, 고객들한테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접객. 고객을 맞이하는 거죠. 자, 이렇게 청소, 접객 두 가지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그쵸, 샴푸. 샴푸라고는 하지만 샴푸가 메인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선생님들을 도와준다고요? 도와주는 게 뭐죠? 뭐냐면 인턴의 존재의이기도 해요. 사실 청소만 할 거면 청소하시는 분만 고용하면 되죠. 왜 인턴을 고용하겠어요? 그리고 접객만 할 거면 매니저분을 고용하면 되지 왜 여러분들이 하겠어요? 사실 뭐 인건비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턴분들이 접객이랑 뭐 청소 이런 걸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사실 이거보단 더 중요하다고 저희가 느끼는 거는 선생님들을 돕는 것. 선생님들 편하게 일하라고요? 반은 맞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더 많은 고객을 받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선생님들이 더 많은 고객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은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겠죠? 매출은 곧 선생님의 이익으로 돌아와요. 혹은 매장의 이익으로 돌아와요.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서 선생님들과 매장이 좋아하는 인턴의 상은 뭘까요? 청소 잘하는 사람, 그리고 뭐 접객 잘하는 사람? 뭐 좋죠. 너무 좋죠. 근데 선생님들이 매출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좀 더 우위로 쳐요. 누가 그럴까요? 경력자들. 경력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사람들보다 당연히 기술적인 그게 높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아끼고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데 어차피 기술은 하면 느는 거니까요. 그 단계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게 그 세 번째, 선생님들을 보조해서 선생님들의 체력을 아껴주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혹은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존재의의라고 당장은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용된 거예요. 물론 차기 디자이너로서 양성되는 그런 새싹 같은 목적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부차적인 거고요. 자, 그러면 정리가 됐죠? 인턴분들은 청소와 잡일, 그리고 선생님들 보조하는 일, 그리고 접객. 요 세 가지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주로 하시게 될, 거의 99% 하시게 될 일일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근데 잡일이나 이렇게 많을지 한번 상상을 조금만 해볼게요. 원장, 디자이너, 인턴 이렇게 세 가지의 보통은 다른 매장도 있겠죠. 일단은 이게 대부분인데 여기서 뭐 구도가 뭐 디자이너와 인턴 중에 인턴이 빠지고 디자이너와 원장만 있는 매장도 있고요. 혹은 원장과 인턴만 있는 매장도 있겠죠. 물론 셋 다 있는 매장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인턴분들은 이제 할 일이 얼마나 잡일이 많은지에 대해서 이 구도마다 다르긴 한데 대략적으로 느낌을 상상을 해봅시다. 디자인쌤이 이제 와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인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인사를 하겠죠? 인사를 하고 가운을 입혀드리고 그리고 자리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쌤이 막 인사와 상담을 진행해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가만히 경청하고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없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샴푸를 하러 갈 겁니다. 그러면 고객분을 모시고 샴푸를 해드려요. 샴푸를 하고 나와서 선생님 커트를 하실 수 있게 커트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시술 뭐 펌을 한다고 하면 펌 시술 준비를 하러 가겠죠? 펌 시술 준비를 하러 가요. 그리고 선생님이 커트 끝나면 커트보 정리해드리고 시술 준비하고 또 파마 말 때 도와드리고 이때 설거지 계속 나오죠? 차 음료 갖다 드리고 뭐 쿠션이며 고객한테 필요한 게 없는지 담요를 갖다 드리는지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혹은 또 필요한 건지 계속 체크합니다. 머리가 뜨겁진 않은지 혹은 뭐 부직포로 덧대서 뭐 온도 체크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기계도 사용하고 나중에 치우거나 중화하거나 머리 헹구고 다 인턴분들의 몫이죠. 그때마다 다 설거지거리가 또 나옵니다. 정리할 거라 그걸 다 하고 머리 말리고 드라이 손질까지 이제 인턴분들이 대부분 할 수 있으면 뭐 그때까지도 선생님의 손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인턴분들이 그걸 다 합니다. 그 사이 선생님은 뭐라고 했겠어요? 다른 손님에게 가서 디자이너가 많이 할 수 있는 일을 몇 가지 하겠죠? 그런 일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 손님을 받게 돼요. 자,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맞이하게 되는 순간은 그런 것들일 거예요. 방금 일하는 것대로 일은 순서가 흘러가는데 그 순간순간 또 다른 일도 하겠죠? 다른 선생님들도 얼마나 바쁘면 또 도와달라고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자기가 맡은 선생님이 자기가 주로 보고 있는 선생님이 바쁘시면 동시에 여러 가지 고객들을
원장님들의 시술을 도울 수도 있는 거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이 많이 일어나요. 뭐 헤어 스타일이고 뭐 이런 걸 볼 시간조차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내게 주어진 잡일만 하느라 너무 바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을 하다 보면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나 이래가지고 언제 디자이너 되지? 저도 그런 생각 했었고 수많은 선배들도 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걱정 안 하시고 그냥 하시면 솔직히 아무것도 안 배운다 해도 서당계 3년이면 진짜 풍어를 얻는다고. 여러분들도 여기서 한 1, 2년 3년 계속 있으면 기술은 무조건 생깁니다. 매일 하던 일들이 하나의 루틴처럼 느껴지고 A 하면 B를 하고 C를 하고 이 순서라는 거를 몸에 익히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모든 걸 다 습득할 수 있어요. 기술직이라는 게 그런 거죠. 현장에서 많은 걸 부딪혀 보면은 다 익히게 돼요. 이건 제가 여기서 유튜브로 뭐 한 달 내내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걸 체득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봐야 느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상 일을 해보면 금방 많은 걸 할 수 있게 돼요. 처음에는 당장 주어진 그 잡일 처리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본인이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쵸? 저도 어렴풋이 생각나요. 처음 취업해서 가장 먼저 배운 일이 커피 머신 닦는 거였어요. 자, 그게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결국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는 것들이니 배우시는 거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적게 친절하게 그리고 초심 잃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항상 마음속에 좀 간직하고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갖고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해랑 원장이었습니다.